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제외한 스페인 라리가 팀 모두가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얘기입니다. 특히 없는 살림에 큰돈까지 써가며 전력을 보강했던 바르셀로나가 2년 연속 16강 탈락에 유로파 리그로 강등이 확정되던 순간 바르셀로나의 캄프누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설의 바르셀로나를 비롯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세비야 등 라리가 팀들이 줄줄이 탈락했고 오로지 디펜딩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만이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는 없는 살림에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쥘 쿤데,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 프랑크 캐시에 등을 영입했는데도 강팀들을 만나면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전부 성공적인 영입은 아니며 어떤 선수를 데려오느냐에 따라 그 팀의 성적과 수백억의 재정 수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해 이적 시장의 승자로 꼽히는 구단은 어디일까요? 바로 김민재를 데려간 나폴리입니다. 나폴리는 올 여름 활발한 인아웃 작업을 가져갔습니다. 칼리두 쿨리발리, 파비안 루이스 등 핵심 선수들이 타 구단으로 이적했고 로렌조 인시네와 같은 구단 레전드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신해 김민재, 앙드레 프랑크, 잠보 앙귀사, 자코모, 라스파도리, 흐비차, 크바라츠 헬리아를 영입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각자의 포지션에서 리그 베스트 11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나폴리가 얼마나 영입을 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김민재는 센터백, 흐비차, 크라바츠 헬리아는 좌측 윙어, 앙귀사는 중원에 계속 중용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스포츠 메디아셋은 올해 이적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는 앙헬 디마리아, 폴 포그바, 로멜루 루카쿠, 샤를데, 케텔라이르 등이 있다. 하지만 가장 높은 등급은 나폴리의 몫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나폴리에 10점 만점에 8점을 부여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우렐리오 데 라우렌티스 나폴리 회장이 완성한 이적 시장은 0.5점을 더 받을 만하다. 나폴리는 김민재, 흐비차, 크바라츠 헬리아와 같은 흥미로운 선수들을 발견했기에 높은 평점을 받을 가치가 있다. 라스파도리에 대한 투자도 인상적이다. 1위 나폴리 뒤로는 AC밀란, 인터밀란, 유벤투스가 7.5점을 받았고 AS 로마는 7점이었습니다. 나폴리는 따뜻한 태양, 바다, 흥과 열정이 많은데 이 열정 덕분에 한마디로 축구에 미친 도시입니다. 그런데 축구에 미친 이 도시의 팀, 나폴리가 마냥 좋은 팀은 아니었습니다. 2004년에 파산하고 세리에 3부까지 추락하자 나폴리 구단을 인수한 사람이 바로 아우렐리오 데 라우란티스 구단주였습니다. 데 라우렌티스는 나폴리를 인수한 지 3년 만에 세리에 A로 승격시키는 수완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나폴리 팬들은 데 라우렌티스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거의 10년간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인데 우승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그 이유가 데 라우렌티스가 감독과 선수가 가장 잘할 때 팔아버려서 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에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과 미드필더 조르지뉴를 첼시로 보냈고 앞서 2016년 곤살로 이과인을 유벤투스로 떠나보냈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칼리두 쿨리발리를 첼시로 이적시켰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폴리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면 높은 확률로 월드클래스 선수로 인정을 받아 세계 최고 구단으로 빠르게 이적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단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구단은 다 손해인데 나만 흑자를 내고 있다. 나폴리의 재정은 든든하다. 구단을 유지하기 위해 제일 잘하는 선수를 파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좋은 선수들을 가장 잘할 때 팔아치우고서도 늘 2에서 3위는 또 유지하는 것을 보면 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단주의 이 같은 발언은 다음 B클럽 이적 대상으로 김민재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레비와 달리 나폴리의 라우렌티스는 조건만 맞으면 B클럽으로 선수를 잘 이적시키기로 유명합니다. 결국 이 인터뷰를 통해 김민재의 다음 행선지는 나폴리에서 성공한 선수들이 그랬듯 B클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찌감치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확정한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는 휴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내일 오전 훈련에서도 김민재는 미니게임에 출전을 원한다. 미니게임은 경기에 나서지 않는 선수들이 하는 훈련이라 그가 할 필요는 없는 훈련이다. 하지만 김민재는 원한다. 정말 강인하다. 라고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9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의 피로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훈련 태도에 피지컬만큼 강력한 내구성을 가진 월드클래스 센터백 자원이라면 B클럽에서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디마르지오에 따르면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는 믿을 수 없는 짐승 같다. 그는 강하고 위험을 감지하면 2배의 역량을 쏟아낸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결국 나폴리 선수들은 몸값이 치솟는 김민재를 붙잡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최근 나폴리의 경기를 보면 골을 넣은 선수들이 김민재와 격한 포옹을 나누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골을 넣은 선수는 어시스트를 해준 선수와 포옹을 하기 마련인데 나폴리 선수들은 유독 멀리 떨어져 있는 수비수 김민재와 포옹하기 위해 달려듭니다.
내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아스널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영입하려고 뜨거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시메오네는 레인저스전에서 골을 넣고 김민재와 격한 포옹을 나눴으며 김민재와 짝을 이뤄 센터백으로 나선 웨스티고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오 웨스티고르는 그동안 선발 기회를 잡지 못했지만 제주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출전 기회를 잡았는데 김민재가 대단한 점은 라흐마니가 부상으로 제주스가 오면 제주스와도 잘 맞추고 제주스가 쉬는 날 또 다른 수비수인 웨스티고르와도 그 누구와도 훌륭한 조합을 이뤄낸다는 점입니다. 레인저스전에서 김민재가 더 돋보이긴 했으나 웨스티고르도 안정적이었고 심지어 후반에는 골까지 터뜨렸는데요. 골을 넣은 날 웨스티고르는 김민재와 같이 있는 사진을 올린 뒤 김민재의 이름을 태그하며 하트를 옆에 붙였습니다. 김민재를 향한 고마움과 애정이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김민재에 푹 빠진 나폴리의 동료들은 그를 업어주고 태극기까지 SNS에 올릴 지경이 됐습니다. 나폴리의 미드필더 엘리프 엘마스는 SNS에 김민재를 업고 그라운드를 걸어가는 자신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특히 엘마스는 자신의 조국인 북마케도니아 국기와 함께 태극기도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엘마스 선수가 한국인들에게 사랑받는 법을 아는 듯한데요. 실제 한국인들은 엘마스 선수의 SNS로 찾아가 어떤 한국 과자가 먹고 싶으냐 택배로 보내주겠다. 오늘부터 한국에서는 세계 4대 미드필더 중 한 명은 엘마스다 등의 재치 넘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엘마스는 나폴리 이적 직전 페네르바체에서 활약했던 공통점이 있어 김민재에 대해 더욱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폴리는 벌써부터 김민재가 내년 시즌 일부를 못 뛸 가능성이 제기되자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개최지가 카타르로 확정되면서 나폴리가 시즌 도중 김민재 없이 경기를 치를 걱정을 벌써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AFC 아시안컵 최종 개최지는 원래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중국이 개최권을 반납하자 다시 개최국을 선정했는데 카타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최 일정도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내년 6월의 예정이었지만 중동 국가에서 열리게 되면서 무더운 날씨를 피해 내년 12월 혹은 2024년 1월에서 2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나폴리의 한 매체는 이 소식을 전하며 최악의 소식이다. 2023년 아시안컵이 카타르에서 열리기 때문에 내년 6월 예정되어 있던 아시안컵이 겨울에 개최된다. 이에 따라 김민재는 아시안컵 출전으로 나폴리에서 다음 시즌 일부 경기를 치르지 못하게 된다 라며 벌써부터 걱정을 전했습니다. 한편으론 김민재의 일거수일투족이 최근 이탈리아 매체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민재는 나폴리 구단에 돈을 벌어주고 있는 복덩이입니다. 나폴리는 김민재 덕분에 쉽게 챔스 16강에 진출했고 승리 수당으로 280만 유로 약 40억 원을 벌었습니다. 또 티켓 수입으로 24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나폴리는 현재 조별리그에서 5승을 거뒀으니 승리 수당으로만 200억을 손에 쥐었습니다. 티켓 수입도 홈 3경기에서 63억이란 수익을 올렸으니 김민재를 영입할 때 지불했던 260억 원을 이미 벌어들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폴리는 16강 진출을 확정지음에 따라 약 135억 원의 수입도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8강 진출 시 150억 원, 4강 진출 시 약 180억 원을 손에 쥐게 돼 김민재라는 핵심 수비수 영입 하나로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명장 파비오 카펠로 감독까지도 김민재가 뛰어난 선수라고 칭찬하는 가운데 김민재는 지난 9월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소감을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철학은 상대방과의 경합에서 순간을 파악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스팔레티 감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많습니다. 실력에 겸손까지 장착한 김민재, 나폴리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